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다이로움 택시 호출 플랫폼이 보급된 지 3개월 만에 택시 가입률 85%를 넘어섰습니다. 누적 호출 건수가 64만 건을 넘어 카카오티와 같은 대기업 플랫폼을 제쳤습니다. 가입 택시들은 대기업 플랫폼 사용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 자금 역외 유출 방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청도와 연도 주민들은 육지에 있는 병원으로 가려면 이틀이 걸리는 등 아직도 일일 생활권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이 하루 한 번뿐으로 하루 두 편으로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 편수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 5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에 모처럼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지갑은 물가가 높아 쉽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깊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다이로움 택시 호출 플랫폼이 보급된 지 3개월 만에 택시 가입률이 85%를 넘어서면서 카카오티와 같은 대기업 플랫폼을 제쳤습니다. 다이로움 택시 플랫폼 활성화로 누적 호출 건수는 64만 건을 넘었는데요. 특히 대기업 플랫폼 사용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 자금 역외 유출 방지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 다이로움 택시 호출 플랫폼이 출시된 지 3개월째. 익산에서 운행되는 택시 1,413대 가운데 85%인 1,212대가 다이로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로움 플랫폼 가입률이 늘면서 누적 호출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됐던 지난 6월만 해도 하루 호출 건수는 6,800여 건이었지만 지난달에는 하루 호출 건수가 20% 늘어난 7,8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누적된 호출 건수는 64만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부담감 없고 굉장히 그것은 좋은 면이죠. 굉장히 득을 많이 보죠. 이 운행하는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잘 오는 사람들은 막 그냥 20콜도 잡고. 다이로움 택시 호출 플랫폼이 카카오티와 같은 대기업 플랫폼을 제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을 없앤 것이 주요했습니다. 이용자가 다이로움 택시 호출 앱을 통해 지역 화폐로 결제할 경우 2%의 마일리지 적립 등을 받을 수 있고 별도의 호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택시기사들은 호출 플랫폼 사용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플랫폼이 수익의 20% 가까이를 중개 수수료로 받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특히 대기업 플랫폼 사용이 적어지면서 중개 수수료 등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방지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택시 호출 플랫폼 대신 우리 다이로움 택시를 통합하고 가입률을 높인 덕분에 연간 약 15원 정도의 자본을 지역에 묶어두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기업 플랫폼을 제치고 익산에 자리 잡은 다이로움 택시 호출 플랫폼. 지역 택시와 승객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상생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경제에 침투한 대기업 플랫폼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전북도가 올해 말까지 공공비축미 7만여 톤을 매입합니다. 전북에 배정된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은 지난해보다 19,000여 톤 늘어난 7만 1,149톤입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으로 도내 배정 물량은 전체 15.8%입니다. 산물벼는 현재 매입이 진행 중이고 포대벼는 다음 달 11일부터 매입이 시작됩니다. 농촌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내 지역이 외국인 노동자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법무부의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선정돼 외국인 근로자 비자를 우선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역 인구 10%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민 비자 추천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한 제도입니다. 도는 정읍과 남원, 김제 등 3개 시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지역 특화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이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북도가 민선 8기 공약으로 새만금권 시군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 방안을 마련합니다. 도는 다음 달 전북 서해안권 새만금 연계 관광벨트 구축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용역은 내년 8월까지 진행되며 새만금과 주변 지역 관광 개발에 부합하는 기본구상 계획과 함께 사업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새만금 연계 관광벨트 조성은 군산 관리도 예술의 섬, 정읍 황토섬 에코파크, 김제 관광체험 놀이시설, 고창 외죽도 생태공원, 부안 격포 오션 힐링파크 등입니다. 전라북도와 투자 협약을 맺고도 상황이 변했다며 투자를 포기한 업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하겠다며 투자 협약을 체결한 업체 가운데 대주코레스와 GS글로벌, 코리아에너지, 이상모빌리티, 청움글로벌탐스 등 22개 기업이 투자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전체 투자액은 3,800억 원입니다. 여기에 쿠팡의 투자 철회까지 공식적으로 결정되면 5천억 원이 넘는 기업 투자액이 사라지게 됩니다. 익산시의회 전체 의원 가운데 일부만이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익산시의회가 공개한 의원 겸직 현황을 보면 전체 의원 25명 가운데 5명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 4명이고 무소속이 1명입니다. 겸직 내역을 보면 건설사와 의류점, 노래방, 음식점 운영부터 회계사무소 사무장, 걸스카우트 연맹장 등입니다.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에 모처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에 소비를 줄이면서 시민들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추석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익산 중앙시장. 차례상에 올린 음식을 장만하는 손님들로 모처럼 활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가뭄과 늦은 장마로 과일과 채소, 생선 등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너무 비싸서 이걸 열었다가 도로 늦을 수가 있고 뭐를 사 먹을 수가 있어야지. 예. 물가감시센터가 조사한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4인 기준 32만 3천 원. 지난해보다 2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각종 지수들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올해 8월 도내 생활물가 지수는 110.87으로 지난해 8월과 비교해 6.9% 올랐고 장바구니 물가와 밀접한 신선식품 지수도 119.72로 지난해 8월보다 14.5% 상승했습니다. 신선식품 가운데서도 차례상에 올라갈 채소와 과일류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와 무, 시금치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사과와 포도 등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명절인 만큼 추석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의 한숨은 깊기만 합니다. 지난 추석과 비교해 매출이 30%가량 줄었습니다. 대목을 노리고 물건도 넉넉히 준비했지만 재고로 남을 가능성이 커 떨이로 팔거나 폐기 처분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3배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많이 안 사지. 3개 살 거 1개밖에 안 사. 그러니까 매출이 없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손님과 상인 모두 한숨을 쉬고 있는 상황. 전통시장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익산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 10건 중 8건은 분뇨 계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좋은정치시민넷이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익산 악취 24앱에 등록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접수된 민원 1,389건 가운데 83.8%는 분뇨 계열 악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별로는 악취 민원의 43%가 7월에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시간대별로는 밤 11시에서 12시까지가 악취 발생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로컬푸드를 활용한 소스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식품진흥원 소스산업화센터는 익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원료로 3가지 소스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푸드통합지원센터는 개발된 소스를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식품진흥원 소스산업화센터는 지금까지 21종의 소스를 개발해 11개 업체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 참가비 153만 원 가운데 103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세계 잼버리 대회 도내 많은 학생과 교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이달 21일 교육위원회에 상정되며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원광대학교 14대 총장 후보자 공모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원광대는 박맹수 총장의 임기가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차기 총장 후보자 공모를 오는 14일까지 진행합니다. 총장 후보 자격은 교내 인사의 경우 교수 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교외 인사는 정부 고위공직자, 대학교 총장, 대기업 최고 경영자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원광대 내부에서는 총장 후보군으로 5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당초 청년정책부서를 축소하거나 조정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전담부서 신설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조직 개편안에는 청년정책과 신설이 담겼습니다. 당초 전라북도는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에서 청년정책부서를 축소하거나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청년정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샀습니다. 어청도와 연도 주민들은 육지에 있는 병원에 가려면 왕복에 꼬박 이틀이 걸리는 등 아직도 일일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이 하루 한 번뿐이기 때문인데요. 운항 편수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5억 원이지만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고군산군도 가장 서쪽에 있는 어청도. 주민 280여 명이 살아가고 있지만 생활하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병원을 가거나 생필품을 사기 위해 무토로 나가려면 군산에서 하룻밤을 꼬박 묵어야 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집에서 주무시는데 우리 같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저 여관에서 잘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나고. 군산에서 연도를 거쳐 어청도를 가는 여객선이 하루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출항 시간이 들쑥날쑥해 군산 하루 생활권은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일정치가 않다고. 왜냐면은 연도를 취항을 하다 보니까 연도가 수심이 좀 낮아요. 거기에 시간표를 포커스에 맞추다 보니까 8시에 출항했다가 심지어는 1시까지 시간표가 있어. 이런 불편이 이어지면서 군산시는 어청도와 연도의 항로 분리를 추진해왔습니다. 어청도와 연도를 나눠 각각 군산에서 직항하게 되면 하루 2차례 왕복 운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여객선을 새로 투입하고 올해 초에는 다른 여객선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항로 분리는 어렵습니다. 해마다 기름값과 인건비 등 손실보전금 5억 원이 필요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가서 심의 중인데 지역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회 최종 심사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군산 해수청과 함께 지역 정치권과 협의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조만간 해수청을 방문해 강력하게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생활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연도와 어청도. 섬주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소폭 감소한 7만 2,6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7만 2,417명, 해외 유입 22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28명 감소한 493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64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730명으로 이 가운데 익산이 417명,
군산이 33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염제 생산지수는 5일 기준 0.88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명 발생했습니다. 군산시가 시민의장 5개 분야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군산시는 어제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9개 분야 가운데 7개 분야 12명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5명을 선정했습니다. 시민의장 수상자는 문화예술체육장의 문효치, 애향봉사장의 김승수, 산업장의 최은성, 노동장의 유법조, 교육장의 최홍석 후보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제60회 군산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액상 대마를 흡입하고 지인에게 권유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주의 한 클럽에서 지인 2명에게 액상 담배인 것처럼 속여 액상 대마를 권유하고 자신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들은 대마를 흡입하고 마비 증상이 오자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대마를 얻게 된 경위와 상습 흡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귀성 시간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 귀성 시간은 서울에서 전주까지 7시간 55분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시간 25분 늘어난 것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36만 대며 귀성 행렬이 절정을 이루는 시간대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예측됐습니다. 도교육청이 40개 학교에 학생들이 전시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예술 놀이터를 마련합니다. 지역별로 전주 8곳, 익산 6곳, 군산 5곳 등 희망학교 40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학생, 교사 등이 참여한 교육 공동체가 예술 놀이터 공간을 설계하면 도교육청이 조성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예술 놀이터를 200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군산 해망동 수산물 종합센터가 12월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갑니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복합공간 신축 공사를 위해 16일부터 수산물센터를 휴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과 공원 쉼터를 조성합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은 현대식 수산물 복합시장으로 노후된 기존 수산물센터를 대체하며 오는 1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군산 풍림파마텍과 대형 엔지니어링이 전북도 10대 우수특허에 선정됐습니다. 전북도는 2차례의 내외부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19곳 가운데 10곳을 우수특허로 선정했습니다. 10대 특허 인증서를 수여받은 기업에는 151명의 고용 창출과 477억 원의 매출 증가, 116억 원의 투자 유치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군산 아리울수산과 진산테크위는 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군산시가 농촌지역 치매 어르신을 관리할 치매 예방 전문가를 배출했습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여성 농업인 42명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전문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생들은 치매 이론 교육과 심리 상담, 놀이치료 실습 과정을 통해 전원 실버 인지 전문가 1급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마을 회관과 요양원 등을 방문해 치매 예방 봉사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3년 연속 도시재생 우수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민간혁신 우수 사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박람회 이후 3년 연속 수상입니다. 시는 중앙동 도시재생 마을기업 선정과 특산품 메가박 강정의 탄생 과정 등을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와 통장협의회가 유천 생태습지공원에
가을꽃 식재를 비롯한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익산 웅포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 소외계층 50세대 식품이 담긴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군산 지역의 민화단체인 군산리랑민화협회가 오는 10월 10일까지 근대역사박물관 분관 장미갤러리에서 전시 괜찮아 잘 될 거야를 선보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군산은 22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